비류백제와 일본의 국가기원. 머릿말. 고대의 한일관계를 기록한 일본 서기에는 남한 지역이 천안가의 영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된 학설이 바로 일본 사학이 주장해온 남성경영론으로서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일제의 한반도 강점은 침략이 아니라 옛 땅을 되찾은 복고를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 교과서의 왜곡 문제는 현실의 문제인 동시에 고대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대 사학계가 식민사관의 진원인 일본 서기를 연구하지 않은 채 일제 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삼국사기의 왜곡적인 해석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 왔다는 것은 비록 의도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비록 일본사에 관한 것입니다마는 일본 사학계의 전통적인 태도와 같이 이웃나라를 괴롭히거나 모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삼국사기와 일본서기의 양쪽 기록을 이론론적으로 복원함으로써 고대의 한일관계를 재조명해 보려는 한국사 자체의 반성입니다. 이 조그마한 연구소가 마련되기까지에는 비록 우연한 계기였습니다만 전국적인 관계 지역의 답사와 사학 공부를 거쳐 15년이 걸렸으며 이거를 착수한 지도 4년 전입니다. 그동안 격려해 주신 박영석, 이영무, 윤효직, 김을용, 청간우, 박용진, 안성주, 백남욱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글을 마무리 짓게 해준 김보현 농촌경제연구원장, 전국의 지명연구에 눈뜨게 해준 윤건한 농협중앙회장, 10여 년 전에 백제사의 출발점이기도 한 미래성지를 찾게 해준 김영진 전 농산차관보와 이용만, 최익수 두 친구의 도움이 없었던들 이 연구는 오늘의 결실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끝으로 지문사의 오은건 사장과 동양문화인쇄의 윤병태 사장, 그리고 직접 간접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친지 동료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표합니다. 1982년 강복절에 김성호. 국문요약. 비류백제와 일본의 국가기원. 김성호. 우리의 역사 연구가 일본인들에게 독점되었던 일제시대의 일본 사학자들은 근 300~400년간에 걸친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불신했고 이것은 우리나라 고대 사학자들에게 고스란히 계승되어 왔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국사는 바로 이러한 불신론이 전제된 역사이다. 그런데 삼국사기를 읽음에 있어서 불신론이 하나의 방법론상의 가설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정당한 사료로 가정하여 복원해 보는 것도 역시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복원해 본 후에 불신과 신뢰의 어느 쪽을 정해보려는 것이 이 연구의 재언이고 의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초기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고대의 한일 관계는 지금까지 알려져 온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우선 백제의 시조였던 온조 척의 기록을 보면 온조의 형이던 비류는 미추홀에서 자살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 이설어 단편 기록에는 비류도 시조가 되어 동의강국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다. 더욱이 온조 척의 초기 기록은 자기의 도읍지가 경기 광주임에도 불구하고 건국 초부터 300리 이상이나 떨어져 있는 충남 공주의 기사가 함께 나타남에 의심을 품고 공주 쪽의 기록을 분리해 본 결과 역시 비류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미추홀에서 40여 킬로미터가량 떨어진 공주로 옮겨가서 벨기에의 나라를 세웠음이 밝혀졌다. 이것이 바로 고대 삼국과 구별되어야 할 또 하나의 제4국가로서 고대 초기에 있어 백제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다. 이러한 백제 초기 기록의 복원 결과는 강개토왕 비문에서도 확인된다. 지금까지 한일 사학계에서는 비문에 기재된 백장국과 이장국을 동일시해 왔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백제는 하나일 것이라는 선입관 때문이고 실제의 사실이 아니다. 백자니 광주의 온조 백제인데 대해 이자는 공주에 도읍한 비류의 나라였다. 이잔의 이는 공주의 별칭인 구마나리의 이에서 차용된 것이고 자는 백잔의 장과 동일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의 백장과 동시대에 뱅존했던 구마나리의 잔개국가는 온조의 형이던 비류의 나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비류와 온조가 형제이기 때문에 이잔과 백잔에도 잔이라는 돌림자를 사용해서 형제의 국가관계를 나타냈던 것이다. 이러한 비류 백제는 BC 18년에 대방고지에서 초입국했으나 낙랑군의 압력을 받고 미추홀로 남하했다. 온조가 광주로 분립했던 것도 이때였다. 그 후 AD 18년에 이르러 비류는 미추홀에서 공주로 옮겨 오랫도록 도읍했다. 이의 멸망에 관해서는 강개토왕 비문 영락 6년기에 왕 궁솔 수군 토 이장국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 6년 기사를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공주의 비류 백제는 gen기만을 남하해 내려온 강개토왕의 수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AD 396년에 멸망했다. 이 시기로부터 온조 백제의 외척이던 진씨가 자치를 감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진씨는 비류계 왕성으로서 온조척의 외척이었으나 비류 백제의 멸망과 함께 진씨도 함께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BC 18년에 건국한 비류 백제는 강개토왕에게 토멸된 AD 396년까지 무려 413년간을 존속한 고대 초기의 왕국이었다. 한중일 삼국문헌에서 공주 쪽의 백제 관계 기록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400여 년간에 걸친 역사의 맥락이 정연하게 재구성된다. 이 나라의 역사가 지금까지 망각되어 온 데에는 하나의 기묘한 이유가 있었다. 즉 비류 백제가 멸망하고 80년이 지났어 온조 백제도 고구려의 침공을 받고 공주로 남천했다. 그 이후 온조 백제는 비류의 구도이던 공주를 마치 처음부터 자기의 영토인 것처럼 역사를 개수함으로 인해서 비류계의 역사는
말살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온조척의 기록이 건국 초부터 광주와 공주로 이중화된 것도 바로 비륙의 역사가 온조척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사학계에서 백제 초기 기록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했던 것도 실은 이러한 초기 기록의 지역적 이중성이 파악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 천황국가의 기원은 비류백제의 멸망에서 밝혀진다. AD 396년 강제토항이 비류백제를 토멸했을 때 공주성을 탈출한 비류계의 왕족 일단은 일본 열도로 쫓겨가서 망명정권을 세웠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신비의 베일에 쌓여왔던 천황국가의 탄생이었다. 해방 후 일본 사학계에서 가장 확실한 최고의 천황으로 밝혀진 응신천황의 즉위 원년에 응신과 동일 인물로 지목되어 온 제1대 신무천황의 즉위전사 7년을 더하면 비류백제가 멸망한 다음 해가 된다. 이러한 사실은 응신이 처음부터 일본의 천황이었던 것이 아니라 비류백제의 마지막 왕으로서 AD 390년에 즉위한 이후에 AD 396년에 이르러 강제토항의 공격을 받고 일본으로 망명하여 그 다음 해인 AD 397년, 즉 즉위 7년째 최초의 일본 천황이 되었음을 뜻한다. 일본의 많은 사학자들은 제1대 신무와 제15대 응신이 동일 인물일 것으로 여기오면서도 응신의 즉위전사 7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해왔다. 이 전사 7년이야말로 응신이 비류백제의 마지막 왕으로 즉위해서부터 최초의 천황이 되기까지의 전사 7년에 해당한다. 비류백제 멸망에서 응신 즉위까지의 경과는 삼국사기와 일본서기의 양쪽에서 명백히 증명된다. 이와 같이 응신조는 비류백제의 망명정권이기 때문에 응신 이후의 천황성은 비류계 왕성인 진시로 되었던 것이며 더욱이 이 이후의 후기 고분으로부터는 전기에 없었던 백제계의 마제 유물이 대량으로 출토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강상파부 박사가 주장했던 한반도의 병진 민족이 일본 열도를 정복하여 천황가를 세웠다는 소위 기마민족 정복설도 이 전기와 후기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이 급격하게 돌변된 데 근거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망명 직후의 초기 천황들이 일본국은 외국지 별종, 즉 외인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병진의 후예임을 민족의 긍지로 여겼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추이이기도 했다. 만일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었더라면 오늘날의 한일관계는 현재의 상태와 전혀 달라졌을 것이다. 다음에 말을 바꾸어 응신이 일본 열도로 망명하기 이전에 북구주에는 야마대국이 있었다. 일본 서기에서는 이 야마대를 담노라 칭했고 비류백제의 군행을 가리키던 담노와 일치한다.
양서 백제전에는 이 담노에 비류백제 왕실의 자제 종친이 임명되었었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관계를 종합해 보면 야마대는 비류백제의 군현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본 서기가 야마도를 담노라고 하는 특이한 명칭으로 불렀을 리가 없다. 따라서 AD 100년경에 야마도를 개설한 숭신이 한반도에서 건너왔다고 주장한 강상 박사의 견해는 야마도가 담노에 임해서 기결되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 숭신이야말로 비류백제에서 임명된 첫 번째의 담노주였고 이 점은 일본 서기의 신대기 복원에서 확정적으로 입증된다. 그 이후 70년가량이 지나서 모계 원주 외인의 세력 기반을 갖고 있던 신공항우가 네 번째의 담노주이던 중해를 죽이고 여왕 지배체제를 확립했으나 신공사후에 양쪽의 충돌이 야기되어 야마도의 역사는 AD 269년을 기하여 종말을 고했다. 일본 사학계에서는 신공과 비미호를 별개의 여인으로 보아왔으나 실제 사망 연도까지 일치하는 동일 여인으로서 일본 서기에서도 신공을 비미호로 보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AD 269년에 소멸된 야마도와 이로부터 120여 년 후에 성립된 응신조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 사이의 120여 년이야말로 일본 열도에 통치자가 없었던 공백기로서 이 때문에 이 시기의 한중문헌에도 외에 관한 기사가 전혀 기록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D 660년에 이르러 옛날부터 천황가와 행제국가이던 한반도의 온조 백제가 멸망하자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 직후에 편수된 일본 서기는 천황가의 선주지였던 한반도와의 관계를 일체 끊어버리고 야마도의 담노주들을 천황가의 선행 계보로 연결하여 이른바 만세 일개의 황통을 가구시켰다. 이것은 천황가가 자기의 망명 사실을 은폐하고 아득한 옛날부터 일본 열도를 지배해온 원주인임을 자처하기 위한 역사 이념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역사상의 완전 범죄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일본 서기는 야마도와 천황가를 하나의 계보로 묶기 위해서 응신을 신공의 자식으로 기록했음에도 이 사이에 120년간의 단절이 발생되고 말았다. 이 120년은 야마도의 소멸로부터 응신 원년까지의 공백기임은 두말 나위도 없다. 따라서 신공과 응신 사이에 게재되어 있는 이 120년간의 공백이야말로 일본 서기에 내재된 최대의 모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사학자들은 황통사관을 맹신해온 나머지 황통의 단절을 의미하는 120년의 공백에 대하여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반대로 신공시대 연대를 120년만 인상하면 응신시대와 무리 없이 연결된다는 소위 이주갑 인상설을 내세워
일본 서기 해석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전제해 왔다. 서두에서 언급했듯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했던 것도 실은 이주갑 인상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공시대의 기록은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과 겹치게 됨으로써 이주갑 인상을 사학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불신론은 한국 고대사의 말살에 의해서 황통사관을 합리화시키려던 사학상의 음모였다. 이와 같은 경위에 따라 비류백제 대신에 야마대가 천황가의 전신처럼 되어버림에 따라 비류백제의 한반도 고지는 마치 천황가의 영지처럼 전도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전도 기록에 근거해서 고대의 천황가는 남한 지역을 지배했다는 남한 경영론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말하자면 한국인이 현신인으로 둔갑한 셈이 되었다. 역사적인 대역전극이기도 하다. 일본의 교육 이념을 주도해온 전통적인 역사관이 일제히 한반도 강점을 침략으로 보지 않고 고대의 천황령을 회복한 것처럼 여겨온 복고의식이야말로 전도된 일본 서기의 기록을 마치 일본 민족의 역사적 진리라고 믿어온 미신적인 관념 형태이기도 하다. 끝으로 사료와 학설은 별개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본 사학계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한 것은 명치유신 이후 군국주의에 편성된 의용사학의 소산으로서 일본 서기 자체의 주장이 아니다. 물론 일본 서기에는 반한 사상이 표방되어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형상의 표현일 뿐 실제의 어중은 그렇지 않다. 하나의 예로서 여기에 기재된 41명의 천황 중에서 신자의 시호를 갖는 4명의 천황, 즉 신무천황, 숭신천황, 신공항우, 응신천황은 모두 한반도에서 건너가 천황이 된 인물들이다. 이와 같이 도해 천황에 한해서 신자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한반도가 일본인들의 신국적 조국임을 엄밀히 나타낸 것이다. 또한 일본 서기가 120년의 공백기를 감추고 만세 일개의 항통을 가구시킨 것은 우리의 초기 기록을 불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황가는 정복자가 아니라 원래부터 일본 열도의 원주인인 것처럼 자처함으로써 남방계의 원주웨인과 북방계의 아이누족으로부터 땅을 합법적으로 뺏어내기 위한 정치적 명분 때문이었다. 아울러 일본 서기가 일본 열도에 선주해 오던 종족을 사기라 하여 인간 이하로 비하해 버리고 구당서 일본전에 기록되었듯 일본인들이 왜를 자오기명불화하다고 미워해 온 것을 보더라도 왜를 싫어하는 한국인의 심정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본 서기라는 것은 반한 사상의 경전이라기보다 일본 열도의 원주 종족을 성공적으로 정복한 망명 정권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일본 서기에서 전도된 야마대와 비류백제의 주종관계를 원래대로 한원시키면 한반도야말로 일본 열도를 정복한 일본
기관 종족의 영원한 고향이 된다.